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정말 지독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했던 예를 살펴보면서 이번 그 코비드 19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올릴까 생각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꽂힌 책이 있어요. 영어 책인데 그걸 보느라고 일주일 내내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 집중하느라고요. 우리 뭐 정리가 되면 올려볼까도 생각합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보면 좀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 북미 땅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미국도 뭐 여기 캐나다도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금 심해졌습니다. 뭐 다 저희도 이미 클로즈 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요. 뭐 실제로는 뭐 3월 초부터 거의 뭐 슬로우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뭐 밴쿠버에서도 그 의료 방역 당국에서 이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쪽에서도 전화 문진만으로 환자를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명확히 지적을 하고요. 또 환자를 본다면 방호복을 입어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볼 수가 없는 뭐 정말 뭐 계란의 바위치 같은 한의사협회 자체가 그러니까요.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한 눈초리, 좀 심하게 하면 좀 정신이 나간 친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들이에요. 안타깝죠. 정말. 그래서 미국도 뭐 여기 옆에 시애틀도 마찬가지 미국도 굉장히 심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스스로라도 자기를 지키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어떻게 좀 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눴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차트를 먼저 한번 보죠. 차트를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뭐 좀 보기 힘들고 조금 나쁘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외국어 영어로 한다면야 다 번역해서 올려야겠지만 뭐 한국 분들이라면 그냥 2015년 5월 20일 날이었습니다. 21살의 건장한 청년이 보게 됐는데요. 뭐 무술도 많이 하고 몸도 튼튼한 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춥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기침을 하고 아침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화장실 가서 변을 시원하게 봤다고 설사와 같이 나왔는데도 그 외에도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지금도 배가 사르르 아프고 목에 가래가 있다는 겁니다. 가래 기운이. 근데 목이 아프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전부터 몸이 너무 피곤한데 새벽 2시에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너 번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틀 연속 그랬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머리가 너무 무겁고 그 위와 장에 바늘로 찌른 것 같은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맥은 뭐 세맥에 부맥과 상맥에요. 그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이게 중국말로는 웨이창싱 상한 그러니까 위와 장에 상한이 들은 거죠. 여기 영어로는 스토마크 플루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인데요. 그 뭐 대부분에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배 아프고 설사하고 뭐 춥고 기운 없고 열나고 뭐 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배,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설사도 하고 아프고 배가 이게 어, 쉬운 말로 스토마크 플루, 에, 위장형 상한, 그거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각향전기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향전기산에다가 이제 온몸이 쑤실 때 쓰는 게 이제 강활독하래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거풍습해주는 약들이죠. 그리고 활열작용도 있고요. 해표도 하고요. 강활은.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국가 처방전에 보면 이 강활이 들어가 있죠. 독활은 이제 뭐 하지의 주로 작용하고 강활은 상지의 주로 작용하고 해표 작용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이제 약한다고 하니까 백작약과 계지탕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인삼하고 기침하고 뭐 가래가 노랬다 그러니까 이제 폐에 열이 좀 쌓였겠구나 하고 석고지모, 상백피 기침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이제 좀 더 표를 해주면서 이제 위장형 저기를 잡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각항전기산에 가감을 해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2일 날이에요. 20일 날이죠. 그래서 20일 날 했더니 뭐 21일 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22일 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애입니다. 우리 큰 애인데 뭐 외동엄마들이니까 이미 뭐 아주 건강한 중국 무술도 하고 뭐 체육은 올해일을 뭐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이게 21살짜리 아이가 벼랑 같네. 이제 그랬더니 뭐 그 다음날 되더니 21일 되더니 괜찮다는 겁니다. 같이 사니까요. 깜짝같다는 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는 겁니다. 약을 먹고 그저께 저녁에 자고 나서 배도 쑤시고 배 아프고 기운 없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기는 어제죠. 그제 아파서 약을 먹고 어제 뭐 자고 나니까 어제 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아이가 농구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농구를 하고 저녁에 샤워를 하고 땀을 흘렸으니까 샤워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샤워를 하고 밤 10시부터 열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빠한테 얘기하기 뭐하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타이레놀 콜드 먹고 땀을 많이 내고 잤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열이 있고 배가 약간 아프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노랗고 약간 자기 생각해도 이제 아침에 타이레놀 먹고 났으면 까고는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빠한테 지 엄마가 이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뭐 엄마는 금방 알죠. 아이를 뱃속에서 뭐 10개월을 자기 몸으로 키우는 하니까요. 아이가 뭐 느낌을 금방 알더라고요. 엄마들은 아빠랑 달라서 좀 이상하다고 그럼 봤죠. 아침에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게 기침이 나고 가래가 노랗다. 그리고 약간 춥다. 그래서 가래가 노란 거 보면 벌써 폐에 열이 이제 많이 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가 약간 아프다 그러고 기침이 나고요. 가래가 노랗다 그러고 약간 춥다 그래서 석고지모에다가 이제 오미자, 맹문동, 폐모에서 이제 폐를 차갑게 하면서 열을 떨어뜨리면서도 이제 이 맹문동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조습해주면 그 폐가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들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기침을 잡는 약들에게 해표를 해주면서 마항탕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보니까 상황이 뭐 마항탕을 아주 건실할 때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아주 오한이 심하고 아주 몸 건실한 사람이 기운이 있으면서도 막 열이 나면서 심할 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설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습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기침도 잡고 그렇게 갖고 또 이제 소시오탕의 개념과 게즈탕의 개념을 합방하고 백호탕의 개념을 이제 합방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습을 잡고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봤죠. 그 열이 여전히 안 떨어지고 추웠다 더웠다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을 보지 못하고 기침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맥이 현맥이에요. 홍대하지 않고 오맥을 띄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소시오로 가야겠다. 반표 발리 갔다. 변을 보지 못하니까 망초와 지실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침을 해서 배 아파서 백작약 넣고 기침을 해서 오미자 넣고 이제 반화가 너무 더운 약일 것 같아서 반화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녁 때 가서 보니까 지금 아이는 널브러져 있는데 이 판단이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새벽 2시까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2시에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소시오탕에다 지금 말한 그다음 바나나를 먹고 잠을 재웠어요. 잠을 푹 자고 땀을 흠뻑 흘렸다는 겁니다. 약을 먹고. 그리고 열이 많이 떨어지고 아침에 묽은변을 볼 수밖에 없죠. 묽은변을. 왜냐면 망초하고 지시를 넣었잖아요. 이걸 소시오 가감이죠. 대변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다시 똑같은 약을 복용하고 푹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나서 죽을 먹는데 그냥 변이 나왔대요. 이게 그 망초가 하는 작용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면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빠져나오고. 불편한 것은 없고, 정신이 좀 난다는 겁니다. 열이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나 으실으실 춥고, 기침을 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번염없이 하고, 식욕이 좀 살아나는데 콧물이 좀 난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래에서 핏기가 약하게 보이는데, 이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엄마 금방 알죠? 엄마는 뭐, 아이라면, 자기 몸속에 태어나니까. 뭐, 엄마 줄 때까지, 이 큰아이한테 반말 한 번 안 하고 살아난 사람이니까요. 끔찍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감기를 여태껏 많이 걸려서 걸리면 그때마다 제가 처방을 했으니까요. 식욕이 없이 이렇게 못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날 그래서 고민한 거죠. 소시로는 추웠다 더웠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아이가. 그래서 근데 이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빠, 내가 지금 피부가 없는 것 같아. 구멍이 다 뚫린 것 같아. 그냥 조금만 바람이 와도 너무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부가 다 뚫려있는, 그냥 구멍이 뚫려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피부에 그냥. 그래갖고는 너무너무 춥고, 그 다음에 종이 한 장도 들을 힘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건장하나, 아이가. 그래갖고, 점심 먹고 이제, 나와서, 집에서 점심을 먹거든요. 바로 옆에. 그때만 해도. 이 옥병봉산을 첨가한 거죠. 소시오에다. 그래서 황기, 백출, 방풍. 그래서 게즈 맥작은 이게 똑같습니다. 게즈 시오 동일하게 이제 게즈 시오탕 개념이죠. 그래서 천화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구멍이 다 뚫린 것 같아서 위기가 약해서 그런 것 같구나. 그리고 기운이 없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옥평묵선을 첨가해서요.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보니까 이 약을 먹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도록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침과 콧물은 더 심해지고 점심때 약을 먹고 잠을 자기 힘들 정도. 식욕은 약화사는데 맥이 활맥을 이제 이 옥병공산의 금이죠. 저녁 먹을 맛이 안 나는. 엄마는 그냥 아이가 열이 그냥 계속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까부러치고 아빠가 이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외감증의 표증의 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한는 저와 같이 했지만 태양병에 소시오 양명 전부 양증에 환기가 없어요.
환기는 체피를 막거든요. 막는 약이거든요. 정말 위기를 더해지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표축이,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그 최종 치료 방안 나왔을 때 환기가 들어본 거, 뭐 이건 아니다. 이건 써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환기를 쓸 수가 없다. 환기는 말 그대로 위기를 강하는 약이거든요. 강하는데 막아버리는 거에서 강하게 해주는 거죠. 못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배출구가 없어지니까 금방 열이 아이가 40도 가까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지 엄마는 막 아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아이는 막 완전히 널브러져. 뭐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들을 힘도 없고 열은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는 다 뚫린 것 같이 아파. 그리고 조그만 바람도 못 견뎌내겠어. 이 피부가 다 뚫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열이 막 팍 올라가죠. 고열로 치솟죠. 뭐 기운은 더, 아이는 더 널브러지고. 새벽 1시까지 고민해서 다시 아니다. 그래. 그래서 다시 소시오에 오미자 기침, 생백피 섞어에다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청얼주 신이, 이게 갖고 석고로 그 폐열을 떨어뜨리고 쌍바피로 기침을 잡고, 여기 마항을 쓸 수는 없죠. 지금 열이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아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마항을 전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새벽 1시에 들어가갖고 새벽 2시에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져가지고 들어가갖고 복용하고 침을 놨어요. 간경과 간담,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뭐 폐, 정신 좋게. 그 뭐 이게 다, 이건 또 기침 콧물 잡으려고 한 거고요. 근데 그렇게 그 즉시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 엄마도 잠을 못 자죠. 특히 뭐 아이라면 뭐 끔찍하게 2시간 넘었는데 침 놓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근데 아이가 39도 8도라는 겁니다. 지금 체온이. 그래서 여긴 또 참 이 북미 땅 좀 희한한 나라죠. 문화적 쇼크를 좀 많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너 이모전시 갈까? 엄마의 눈치도 이상한 겁니다. 이제 아빠 눈치 봐야 되고 애는 죽어가고 막 뭐 40도가 다 돼가니까 뭐 엄마는 막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좀 뻔한 눈치죠. 그 아이는 뭐 그냥 널브러져 가고. 그래서 너 이모전시 갈까?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나 아빠 믿어. 40도 훨씬 넘어가면 내가 그때 이모전시 갈게. 걱정하지 마 아빠.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래. 그래서 그 복용한 걸 먹고 3시 반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열이 떨어지고 기침도 콧물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 약을 먹고. 예. 그리고 다시 10시 30분에 다시 복용한 후에 30분 지나니까 이게 이제 침이 엄청나게 이제 담즙이 막혔던 간답에 사기가 들었던 건지 이제 꽉 막혀있던 게 이제 소시오로 이제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가 일어나면서 아침에 그 점심 때 들어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침이 아빠 엄청나게 쓰고 정신이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후 1시에 맥의 양쪽 모두 현맥에 처방은 처방과 동일한데 이제 식욕을 좀 더 소화가 잘 될 개내금,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좀 끼고 폐모를 좀 더해가지고 오후 1시에 처방을 하고 이야기가 났어요. 참 이틀간 아빠로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고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다 낳고 나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고열이 일어났는데 추워서 오리털 파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땀을 이틀간 굉장히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틀간이죠. 이제 주로 소시오를 체온이 떨어지고 또 좀 지나면 다시 체온이 오르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20분만 있으면 이제 박하가 적기 시작. 오리털 박하를 넣고 누워 있다는 거 얼마나 추웠는지. 예. 그 젊은 아이가 건강한 아이. 그리고 너무너무 추웠고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근육 아픈 거는 땀이 나면서 조금씩 풀리더라.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육에 힘이 없었다. 뭐 자기 말로 종이 한 장을 들을 수 힘이 없다고 했어. 예.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고 마지막 날 아까 쓴 것처럼 침이 너무 썼다. 이제 담즙이 이제 풀려 나온 겁니다. 간담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고열이 스르들면서 아주 질한 노란색 콧물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기침 콧물이 오래 갔다 제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자, 첫날 그 곽향전기살에 가감을 해가지고 그냥 감쪽같이 거의 다 났는데, 자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괜찮았는데 저녁 때 운동하고 샤워하면서 다시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재발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잠복기로 들어간 것인지. 왜냐하면 곽향전기산보다는 소시오가 어차피 더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임상의 경험이라는 게 책에 쓴 경전에 쓴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소시오탕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데요. 소시오탕을 딱 보면 대부분이 보하는 약재잖아요. 여기 생강 반화도 다 뭐 이쯤 시오 황금 이건데요. 인삼 대추 감초가 대표적으로 보하는 약재들이죠. 그래서 외감증으로 이렇게 몸이 기운이 원래부터 약한 사람들이 약해진 거는 뭐 힘이 없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개짓하고, 이게 건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벼랑하는 그냥 몸에 종이 한 장을 들을 기운이 없을 때, 이때 이제 이걸 이유로 깨우치는 거죠. 소시오탕은 이렇게 그 벼랑한 기운이 떨어질 때 외감증으로 쓰게끔, 그래서 인삼이 들어가 있구나, 크게 깨우친 거죠. 소시오탕을 정확하게 뭐 슝시에쿠만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과 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뭐 구토를 하고 마른 구토를 하고 뭐 한로 왕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그 상한론에 나온 얘기죠.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기 정말 어렵게. 근데 도리어 판단하기 좋은 기준이 외감증이 있어서 기운이 확 떨어지냐, 왜 인삼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기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외감증에 왜 상한론에 환기가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외감증으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특히 많다는. 왜냐하면 전부 다 뭐예요? 식욕, 구토, 뭐 심하지 않은 다 뭐예요? 그 약재가 대부분 인삼, 바나, 생강, 대추, 감초 7개의 약 중에 5가지가 다 뭐예요? 위에 들어가는 약들입니다. 비위를 다스리는 약들이에요. 그럼 왜 소시오탕의 반표발리에 왜 대부분의 약재가 주는 간담의 문제인데, 간비 불어져. 간담이 확 막혔으니까 아이 말처럼 담즙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간기가 확 묵혔으니까 당연히 비위가 더 크게 상하는 거죠. 이게 한약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소시오탕이 원래 반표발리가 어디에요? 간담의 부위죠. 그래서 사기가 들어와 갖고 간담의 소설기자가 확 막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위를 쳐서 소화계통에 뭐 구토를 하든, 반화생각 다 굳혀잡는 약 아니에요? 그리고 비위를 도와주는 약들이죠. 그래서 외감증의 비위의 문제가 심각할 때 소시오탕이 더 적합하다라는 걸, 기운이 떨어지고 극격이 떨어지고, 사지의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왜냐면 뭐예요? 비위가 사지를 주관하잖아요. 근데 간담이 잡혀서 간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위가 완벽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간담이 풀리지 않으면 사지 힘을 쓸 수 없어요. 소시오에 있는 약성을, 인삼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외감증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간비 불화를 보이는 외감증에 고열이라도, 이렇게 고열이 올라가도 소시오탕으로 땀을 퍽 흘리면서 다 열이 떨어지고
땀이 흘리면서 아이에게는 그 온몸에 쑤시던 것들이, 그렇죠, 비위가 풀리는 거죠. 간담이 풀리니까 비위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가 막혀가지고, 예? 사지로 비위가 막힌 거죠. 사지로 기운을 보내주는데 사지가 지금 간담의 기운으로 비위가 막혀가지고 사지로 기운이 못 가니까 기운이 없고 어떻게 돼요? 쑤시고 아프고. 그게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요번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헤일만 먹고도 나는 사람들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감증에 쓸 수 있는 해표제가 세 가지예요. 상한으로 대표적인 게 다 이제 가감인데요. 하나는 마항탄 계열이고요, 하나는 게지탄 계열이고, 하나는 소시오탄 계열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외감증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상한의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다른 역병의 경우는 또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의미를 이 의안을 보면서 많이 저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이 소시오탕이, 그래서 저는 물론 예전부터도 감비불화로 왔을 때 소시오탕을 기본방으로 써요. 도리어 그 소요산보다도. 그래서 물론 필요하면 소요산을 거기다 합감하는데 그래봐야 한두 가지 약재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비드 19의 주된 증세가 뭐예요? 발열과 극도의 기운 없음, 그리고 식욕의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이게 많이 나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침이 나는데 뭐 그거야 부수적으로 당연히 체표의 문제가 생기니까 기침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체표가 막히니까. 그러면 그에 맞게끔 뭐 쌍백피를 넣든, 심하면 저처럼 오미자와 쌍백피를 동시에 넣고 열이 많으면 또는 석고와 지모를 넣고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3월 초부터 사실 소시오탕에다 은하 연계 발란권 어성초 자초 이게 얘기했죠? 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3일 연속 복용해 보니까 몸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5가지 액을 넣으면 너무 심하면 뭐 은하 연계 발란권 좀 빼고, 왜냐하면 지금은 좀 이미 뭐 일주일 동안 이전부터 이미 클로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공문들이 내려와요, 협회에서. 그러니까 뭐 클로즈 할 수밖에 없죠. 응급 상황에는 보지 마라. 이게 BCG 정부의 그 위생 당국자의 책임자의 공고 사항이다. 그리고 응급한 사람이란 누구냐? 생명이 응급한 경우다. 근데 뭐 한의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국 퍼스널 서비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일 연속 복용하니까 몸이 추워져갖고 다시 소소요탕에 은하 연결을 발란 건 좀 빼고 약도 줄이고 뭐 폐까지 안 갔으면 이렇게 해서도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한의사분들도 이 연을 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많이 여러 개를 봤어요. 봤더니 기본 증세가 소시오다. 소시오탕 증세에 가감만 적절히 하면, 그리고 땀을 쭉 흘리면 충분히 날 수 있는 병들이다. 그 다음에 주로 그 더 구체적인 처방은 다른 편에서 밝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와 같은 그 방송들을 계속 할까 하는데요,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입을 누르시면 왼쪽에 각자가 구독한 채널이 뜨게 되는데요. 달빛 한의원이나 뭐 한의원 달빛 또는 이렇게 누르면 구독하시면 이제 제 채널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